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방학 잘 쉬셨나요? 방학 쉬고 나면 공부가 또 안 돼요. 그리고 감을 또 다 잊어버린 거지. 참고로 방학이 끝나고 나면은 모의고사 점수가 한 10에서 15점 정도가 떨어진다는,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의 역사적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나면 1차를 이제껏 6월까지 열심히 해왔다가 7월 중순까지 7월 모의고사에서 나 학교로 한 70점 나왔다라고 했다가 8월에 이제 방학 끝나고 내 모의고사 딱 치면 55점이 나오는, 그래서 또 1차가 불안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점수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복습하셔야 되고요. 우리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우리 민법과 개론 두 과목이니까 퐁당퐁당 우리 격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70페이지 펼쳐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몇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경제론 계속 풀고 있는 거고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화의 수요 곡선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수요 곡선의 형태를 물어봤을 때는 탄력적이면 완만할 거고,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가파를 거고, 단위 탄력적이면 45도로 직각 쌍곡선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어떻게?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이게 뭐다? 단위 탄력적. 왜? 45도로 떨어지니까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그림만 보세요. 완만하다, 탄력적. 가파르다, 비탄력적. 평평하다, 완전 탄력적. 수직이다,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특징이 있었죠? 비탄력적일수록 뭐다? 비싸게 팔면 돈 많이 벌고. 기억나시죠? 탄력적일수록 싸게 팔아야 돈 많이 벌고, 단위 탄력적인 경우에는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상관이 있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래서 총수입이 불변하는 것은 뭐였다? 단위 탄력적이었다라는 거. 요거 똑같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곡선,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머릿속에서 탄력적이면은 평평하구나.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가파르구나. 단위 탄력적이면 직각쌍곡선으로서 45도로 떨어지는구나. 요거 세 가지 개념 갖고 문제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임대료를 인상했어요. 비싸게 팔았네요. 맞죠? 비싸게 팔았죠? 비싸게 팔긴 뭐다? 총수입이 증가했네요. 맞죠? 그럼 우리 요거를 비탄력적이다 라고 봐도 되겠죠? 맞죠? 그리고 뒤에 보세요. 임대료가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수요량이 불변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수요량은 불변한다고요. A 보시고 딱 떠올라야 되는 것보다 수요량이 불변한다. 비탄력은 비탄력인데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쓰라고 말씀드렸죠? 그보다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 뭐라고? 수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볼게요. 총수입은 불편한다. 너네가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상관없이 뭐라고? 총수입은 불편한다. 뭐에 대한 얘기죠? 단위 탄력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직각쌍곡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좀 깜짝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마시고, 이 문제는 틀려도 괜찮다라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 마음 문제 중에서 총 마음 문제죠. 평균 60점을 합격하는 시험이죠. 평균 몇 점? 60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평균 60점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잘 보세요. 24문제를 맞추고 16문제를 틀려도 되는 시험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마음 문제 중에서 16문제를 틀려도 합격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절대평가 시험의 특징은 출제위원들이 좀 이렇게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렵게, 말이 안 되게, 그리고 혼란스럽게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만났을 때 우리의 대처법은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언제나 그렇잖아. 이렇게 그 세월에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도 있잖아. 이렇게 옛날 생각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인생을 관통하는 지문이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려운 문제 나오거나 혼란스럽다, 못 푸는 문제가 나온다, 그런 거 편하게 보내주세요. 편하게.
아시겠죠? 편하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요 24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할 거니까요. 11번이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오시죠. 자, 요 공인중개사 30일의 기출문제인데 요 문제를 왜 가져왔냐면 요게 약간 여러분들한테 깜짝 놀래게 만드는 문제였었어요. 왜? 깜짝 놀래게 만드는 문제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가 있고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교수님 저 학교론 자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학교론에서 만점 맞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가끔씩 보면 한두 문제씩 답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반드시 합격자 수 조절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우리 집 여기 가격 나와 있죠. 가격 나와 있죠. 그래서 가격을 P값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라고? 가격을 P값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180만 원이죠. 맞죠? 180 집어넣을게요. 여기 180만 원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되죠? 90이 되고 39, 270이 되네요. 그러면 600 빼기 270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330이 나오네요. 맞죠? 600 빼기 얼마? 270이니까 양이 얼마? 330이 나오네요. 맞죠? 수량이 얼마? 330. 얼마에 판다고? 180에 판다고. 이렇게 하는 계산. 됐어? 그냥 P값 집어넣으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야. 집어넣으시면 돼요. 얼마? 1.5 곱하기 얼마예요? 190 빼기 얼마? 600 하면 되겠죠? 요거 315 나오네요. 곱하기 얼마? 315 이렇게 됐어요? 여기 다 해요. 그래서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고. 오케이? 자, 200 집어넣을게요. 여기 200 집어넣으니까 얼마? 300 곱하기 얼마? 30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210 집어넣었다. 1.5 곱하기 얼마? 210 빼기 600 하시면 되겠죠? 얼마? 285가 되겠네요. 285가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얼마? 220만 집어넣었다. 330이 되네요. 그러면 얼마 된다? 270이 됩니까? 맞죠? 곱하기 얼마? 270이 되네요. 여기까지 체크. 그러니까는 이 문제는 원래는 풀려면은 그 미분적분의 개념을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쉽게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뭐라고? 해당 가격을 어디에 각각에 나왔던 해당 가격을 어디에다가 P값에다가 집어넣어서 양을 구해서 그 양을 어디에다가 원래 값에다가 곱해서 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여기 6억 나옵니다. 6억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수학에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숫자를 한번 잘 보세요. 200만 원을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 20만 원이죠. 200만 원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 10만 원이죠. 얘는 플러스 10만 원이죠. 맞죠? 얘는 플러스 20만 원이죠. 얘가 기준이었던 거죠. 그럼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감각적으로 찍으라 그러면은 가운데 값을 찍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찍어야 되는 문제 맞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찍어야 되는 문제가 맞는데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편차에 따른 가격에 대한 곱을 얘기하는 거라서 평균 가운데 값이 답일 때가 조금은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쉽게 푸는 방법은 뭐다? 가격을 어디에다가 P값에다가 집어넣어서 풀면 가장 쉽게 풀 수 있다. P값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양이 나오죠. 양이. 맞죠? 양이 나오죠. 그 양을 얼마다? 가격에다가 다시 곱해서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12번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였었습니다. 11번, 12번이 대표적으로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돈 가장 많이 버는 거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사실 11번, 12번 문제가 실전 시험에서 나오면 그냥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푸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13번입니다. 주거 서비스의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왔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용도 전에 잘 된대요. 탄력, 비탄력. 탄력, 비탄력. 용도 전에 잘 된다고. 탄력, 비탄력. 탄력. 됐죠? 단기의 임대료 탄력성은 장기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됐죠? 자, 단기에는 무엇만 공급하고 재고만 공급이 가능하고, 장기에는 무엇도 공급이 가능하고 재고도 가능하고 뭐도 신규도 공급이 가능하니까 단기엔 탄력, 비탄력, 비탄력. 장기에는 뭐다? 비교할 때 탄력.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되겠죠. 됐죠? 13번에 2번 지문 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요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대요.
한 개 만드는데 6개월 걸린다. 오케이? 한 개 만드는데 하루 걸린다. 생산 기간이 짧을수록,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이 되겠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라는 것은 뭐다? 농산물. 맞죠? 그게 맨날 배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왜 배추 가격은 매년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가? 왜? 생산 기간이 길어서 비탄력적인 제품이라서 그렇다라는 거가 되겠죠. 뭐다? 비탄력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쭤 볼게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단기일수록 뭐다? 탄력적. 장기일수록 뭐다?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러니까 어려울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탄력적은 뭐다? 공산품 같은 거 얘기해요. 공산품 같은 거. 공산품. 비탄력적은 뭐다? 농산물 같은 거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뉴스에 볼펜이 부족하다는 뉴스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 왜 그런 거예요? 볼펜이 부족하면 밤새 공장을 돌리면 돼요. 근데 뉴스에 보면은 맨날 김장철이 되면은 배추값이 폭락했습니다. 배추값이 폭등했습니다. 혹은 뭐 과일값 이런 것들 뉴스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농산물들은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다? 즉각적인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뭐다? 공산품 탄력적. 왜? 밤새도록 공장 돌리면 되니까. 장기이다 뭐다? 비탄력적. 뭐니까? 농산물이니까. 요거 두 개 하나 구분해 주세요. 자, 건축에 대한 인허가가 어려워요. 내가 공급업자라서 인가를 받으러 갔는데 인가를 안 내줘요. 공급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양변화가 작겠네요. 탄력, 비탄력? 비탄력. 됐죠?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괜찮다 나왔죠? 똑같죠? 탄력성마다 커진다, 탄력적으로 바뀐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13번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오시죠. 자, 어느 임대부동산의 가격탈성이 2.0이다 라고 나왔어요. 가격탈성 어떻게 구하는 거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겠죠? 맞아요? 부동산이 수요량이 8% 감소된 경우와 8% 증가된 경우의 가격 변화를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왜 이 말을 한 거냐? 수요의 가격탈성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요 감소하죠. 왜? 반비례 관계니까요. 맞죠? 뭐 때문에? 수요 법칙 때문에. 수요 법칙이 뭐였죠? 비싸면 사요 안 사요? 안 사고. 맞죠? 싸면 사요 안 사요? 싸면 산다. 즉 뭐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탄력성 2.0이라는 것은 수요량이 감소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안 산대요. 가격은 올라가야 되겠네요. 맞죠? 가격이 뭐라고? 올라가야 되겠네요. 왜? 안 샀으니까. 맞죠? 안 샀으니까는. 근데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이번엔 뭐예요?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네요. 됐죠? 다음 몇 번? 4번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겠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하겠지.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게 뭐다? 4% 인상, 8% 감소. 4% 인하, 8% 증가. 여기 뭐다? 2.0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얼마니까는 2.0이었으니까. 됐죠? 14번에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자, 15번으로 넘어올게요. 다음 도표는 아파트 임대료 변화 전과 변화 후의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수요의 가격 특성을 기억 최초의 값과 기준과 니은 중간값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보시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이것까지 외우세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딱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나온 문제거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냥 본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 최초값 구하는 방법이에요. 최초값. 교수님,
최저가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냐? 번분수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최저 가격은 원래의 가격에서 가격의 변화율, 그렇죠? 원래에서 가격의 변동분, 그리고 두 번째마다 원래의 수요량에서 수요량의 변동분만큼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노란색 풀어야 되겠다. 노란색이 좀 잘 보이네. 됐죠? 자, 원래 가격이 얼마였었어요? 얼마였었어요? 10만 원이죠, 10만 원. 원래 가격이 얼마? 10만 원이었죠. 나중에 얼마로 변했어요? 8만 원 변했죠? 얼마만큼 변동했어요? 마이너스 2만큼 변동했죠? 맞죠? 그래서 보세요. 최저값은 원래 가격 얼마? 10만 원. 변화된 가격 얼마? 2만 원. 2만 원 빠졌네요. 원래 수요량 얼마? 100. 얼마큼 변했어요? 50만큼 증가했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였었어요? 번분수 기억나셔야 됩니다. 번분수 우리 AQ 구할 때 하죠? 맨 위와 맨 아래는 곱하고 가운데 두 개는 나눠서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50 곱하기 10 나누기 100 나누기 2 해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2.5가 나옵니다. 이게 최저값 구하는 방법. 그래서 보세요. 원래분의 변동분, 원래분의 변동분. 이게 최초값을 구하는 거. 두 번째는 중간값을 구하는 겁니다. 중간값. 어렵진 않은데. 자, 이것도 역시 번분수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다? 원래의 가격 더하기 변동된 가격을 더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원래 더하기 변동분, 원래 더하기 변동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주시고 역시나 위에는 똑같아요. 요거마다 가격의 변동분만큼만 요것도 뭐다? 원래의 수요량만큼 더하기 뭐다? 변동된 수요량. 요것도 뭐다? 수요량의 변동인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원래 가격이 얼마였었어요? 10만 원이었죠? 변동된 가격이 얼마? 8만 원 이렇게 됐죠? 얼마 변했어요? 8만 원으로 바뀌었겠죠? 맞죠? 똑같은 거예요. 가격의 변화율은 똑같이 올라간다. 마이너스 2만 원. 그렇죠? 그리고 뭐다? 원래 수요량이 얼마였었어요? 100이었죠? 더하기 얼마? 150분의. 그렇죠? 얼마? 위에 50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18 나누기 250 나누기 2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 1.8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겠죠?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제가 약간 좀 생소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니까 혹시나 이런 문제가 시험에서 나온다면 그냥 넘어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과감하게 포기하는 법을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자, 15번에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16번 넘어오시죠. 자, 봅시다. A재와 가격이 5% 하락함에 따라서 A재와의 수요량이 6% 증가한 반면 무슨 재와는 B재와의 수요가 3% 감소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A재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가 비탄력적인가? 가격이 떨어질 때 얼마만큼 수요량이 더 많이 변했네요. 맞죠? 그렇죠? 가격이 얼마? 5% 하락할 때 수요량 얼마? 6% 증가했네요. 얼마 나옵니까? 1.2. 1보다 크네요. 탄력 비탄력? 탄력. 오케이. 좋습니다. A재와에 대한 B재와의 교차 탄력성 A 가격이 얼마? 5% 하락함에 따라서 수요가 얼마? 3% 감소했다. 감소했죠, 감소. B니까 B. 얼마? 0.6 나오네요. 플러스로 나왔네요. 됐죠? 플러스로 나오고 재화가 두 개 나왔네요. A 재화도 나오고 B 재화도 나오고 소득이란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래서 정상재와 열등재는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A재와 B재와 두 개 구분하는 거네요. A재와 B재와 두 개를 대볼게요. 플러스로 나오면 대체재, 마이너스 나오면 보완재. 맞죠? 플러스 나오면 대체재, 마이너스 나오면 보완재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대체재가 되겠네요. 대체재는 우리 꽝 대신다. 이거 기억나시죠? 꽝 대신다. 대체재가 나오면 항상마다 대신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에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17번 넘으시죠. 가격이 8% 상승함에 따라서 B의 수요량이 16% 감소했고, 맞죠? B의 수요량이
16% 감소했고 A의 수량이 얼마? 4% 감소한 경우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님 같이 풀면 문제가 잘 풀리는데 왜 혼자 풀면 안 풀립니까? 라고 할 때 이거를 체크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더 잘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연필로 이렇게 쭉 그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쭉 그으실 거 아니에요. 어머,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똑같아 보이잖아. 저는 그렇게 안 푼다고. 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잘 보이시라고. 왜? A는 A끼리 묶어준 거잖아. 맞죠? A는 A끼리 묶어준 거겠죠. 맞죠? A제와 B제와 등장했네요. 여기 만약에 정상제, 열등제가 나와있다. 무조건 틀린 질문이지. 맞죠? 왜? 소득이란 말이 없으니까. 됐죠? 그 말씀드립니다. 자, A와 A끼리입니다. 8분의 4의 얼마? 0.5가 되겠네. 됐죠? 0.5가 되겠네.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뭐다? B와 C의, B수의 교차 탄력성 얼마? 8% 올라갈 때 얼마? 16%.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감소했네요. 맞죠? 얼마? 마이너스 2. 플러스는 대체제, 마이너스는 보완제. 답은 몇 번? 2번.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를 풀 때 속도감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보통 리듬감이라 그러죠. 문제를 풀 때 내가 일정한 간격으로 리듬 있게 푸는 건 중요한데 어떤 거는 3분 걸리고 어떤 건 10초 만에 찍고 어떤 거는 모르겠고 어떤 건 넘어가고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제가 문제 풀 때 여러분한테 가장 가시적으로 잘 보이게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이렇게 안 풀 거라니까. 답 일단 2번 체크하고 어떻게 푸냐? 여러분들은 연필로 이렇게 쭉 푸시겠지. 이렇게. 이거 감소. 이러한 뒤에 이거 두 개를 계산하고 틀린다고 이런 거 찍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는 요거에 제가 여러분한테 좀 잘 보이시라고 그나마 이렇게 구분해서 색칠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정말 조심하시고 보셔야 우리 답을 2번 찍는 것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물며 요리할 때 다시다를 넣고 안 넣고도 맛 차이가 심한데 이 셈이라면 모르겠어요? 다시다 한 꼬집 넣으면 맛이 바뀌잖아. 맞죠? 그런 디테일함이 필요하다고 문제 풀 때도 아시겠죠? 요즘에 그 라면 끓일 때 제가 다시다를 이렇게 한 꼬집씩 넣어봐요. 테스트 해봐요. 와이프가 되게 맛있대. 그래서 비밀을 얘기 안 해줘, 내가. 맛있지? 내가 끓이게 맛있지? 근데 다시 한 꼬집 넣어요. 이렇게. 오빠 맛이 좀 다른데? 이러면서. 그래서 MSG가 들었는데 사실은 몰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 한 꼬집 차이에 내가 합격하냐, 안 합격하냐 차이가 갈린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좀 디테일함을 좀 잘 챙겨달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18번입니다. 감정평가사기 출 문제네요. 반갑네요. 자, 아파트 가격이 5%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수량이 4%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공급량은 6%가 감소했고요. 다른 거 나오네요.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2% 증가했습니다. 아파트의 공급의 가격 달성을 물어봤네요. 수요량 필요 없고 뭐다? 가격 하락. 아파트 공급량 6% 감소입니다. 그러면은 5분의 6이네요. 얼마? 1.2.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2가 되고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탄력적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출제위원들은. 이게 간편 기출 문제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 보고 수요가 특성이네. 플러스는 5분의 4가 되고 0.8이 되겠지. 뭐다? 비탄력. 바로 틀린 거지. 감사하죠 지금.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1.2.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관계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더 사네요.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죠? 얼마? 가격이 5% 떨어졌는데 연립주택은 더 사네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0.4 나오네요. 무슨 제? 보완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답의 1번 끝.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리듬감이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대체제는 뭐라고? 플러스. 보완제는 뭐라고? 마이너스. 이거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18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19번입니다. 잘 보세요. 봐봐. 이제 소득 나오죠, 소득. 이거 보이잖아. 소득 동그라미, 뭐다? 정렬. 정상제는 플러스, 열등제는 마이너스. 됐죠? 여러분들, 이번에 그 민생 회복 그 소비 쿠폰 받았어요? 저는 15만원 주더라고요. 15만원 받았는데, 15만원 받고 뉴스를 제가 보고 있었죠. 열심히. 나오더라고.
소고기의 소비가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역시 정상제 했던 거죠. 1등이 그거래요. 마트 가는 거. 마트에 소비된 거. 2등이 정육점. 3등이 첨가물, 과일. 이거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 뉴스에서. 그래서 내가, 역시 과일과 소고기는 정상제가 맞구나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돈 받았는데 스팸 사러 간 사람이 또 없다. 없다라는 거죠. 됐죠? 그 말씀 드립니다. 딱 보고 알았지. 자, 보세요. 이제 뭐다? X제 나오고, Y제 나옵니다. 요거 뭐다? 교차 탈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뭐다? 대체제와 보완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됐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3% 증가했다면 이 재화의 수요의 소득 탈상 얼마? 0.325. 문제 쉽네. 돈 벌었을 때 사 먹는데요. 무슨 제? 정, 상, 제. 오케이. 됐죠? 돈 벌었을 때 사 먹는다. 무슨 제? 정, 상, 제. 됐죠? YJ 가격이 얼마? 5% 상승할 때 YJ 수량이 2% 감소했다면 올라갈 때 떨어졌네요. 두 개는 무슨 관계? 마이너스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맞죠? 무슨 제? 보완제. 얼마? 마이너스 0.4. 왜? 5%가 상승할 때 2%가 감소했으니까. 됐죠?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19번에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자, 20번 넘어갈게요. 얼마나 쉬워. 얼마나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가격 탈선 얼마? 3. 소득 탈선 얼마? 2. 맞죠? 자, 가격 탈선이니까 뭐다? 가격이 2% 상승할 때 여기 얼마 나야 된다고? 3이 나야 된다고. 맞죠? 가격이 얼마? 2% 상승할 때 3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되겠죠? 맞죠? 근데 수요 법칙에서 무조건 감소하게 되겠죠? 됐어요 지금? 왜? 수요 법칙이니까. 됐죠? 3이고 두 번째는 얼마? 소득이 4% 증가했대요. 맞죠? 탈선 얼마? 2. 양수네요, 양수. 맞죠? 돈 벌었어요. 더 많이 사 먹겠네요. 얼만큼? 8%만큼 증가하게 되겠지. 됐죠? 그럼 우리는 항상 뭐가 궁금하다? 양이 궁금하다. 항상 뭐가 궁금하다? 양이 궁금하다. 위에 얼마? 마이너스 6% 플러스 8% 두 가지를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 다음 몇 번? 2%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밑에 거 모르셨던 분들은 두 개, 여기에 별표, 해설의 별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바뀔 때 양이 얼마나 바뀌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바뀔 때 양이 얼마나 바뀌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봐야 정확하게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탄력성 왜 궁금한데요? 양 변화 알기 위해서. 탄력성 왜 궁금한데요? 양 변화를 알기 위해서 궁금한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개념 왔었을 때 한번 잘 보셨다가 나중에 기출문제, 예상문제에 거의 100%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헷갈릴 필요 없어요. 분자의 무조건 뭐다? 수요량의 변화율. 분자의 뭐다? 무조건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20번 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0.6이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 0.4이고 오피스텔에 대한 뭐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 0.5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잘 봐봐.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지금 양 물어본 거 있어 없어요? 양 물어본 거 없죠? 맞죠? 근데 지문 마지막은 뭘 물어보고 있어요? 양 물어보고 있죠?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기출 문제들은 한 번에 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있죠. 얼마? 0.6, 0.4, 얼마? 0.5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위엔 양이잖아요. 어차피 위에는 양이잖아. 어차피 위에는 양이잖아. 그럼 양의 합을 물어본 거잖아. 이게 얼마냐고. 맞죠? 지금 모양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지문을 볼게요. 지문을 보시면 얘가 지금 이걸 준 거예요. 아파트 가격 얼마? 3% 상승. 소득 얼마? 3% 증가. 다시 해드릴게요. 잘 안 보일 것 같다. 색깔이. 이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할게요, 그냥. 자, 가격 얼마? 3% 상승. 소득 얼마? 3% 증가. 그럼 뭐다? 오피스 가격 얼마? 3% 상승. 이 뜻이라고. 됐죠, 지금? 모양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모양이.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자, 36, 18이니까 마이너스 1.8. 됐죠? 3, 4니까 얼마? 1.2. 요건 뭐다? 무슨 제? 정상제. 왜? 플러스니까. 얘도 뭐다? 대체제. 플러스니까. 3% 올라갈 때 3, 5, 1.5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1.2 플러스 1.5. 여기 그러면 2.7 되네요. 빼기 1.8 할까 얼마? 플러스 얼마 됩니까? 0.9가 됩니다. 됐죠? 플러스 얼마? 0.9가 됩니다. 그럼 얼마? 9%만큼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딱 봤을 때 양의 값을 안 주고 수요자의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의 변화율이라든지 오피스텔의 가격을 줬잖아요. 그럼 뭐다? 양 물어보는 거게 되겠지. 됐죠? 그래서 이 문제 봤을 때 0.6, 0.4, 0.5 3% 상승 36 마이너스 1.8 34 1.2 35 1.5 이렇게 푸셨으면 완벽하게 깔끔하게 내가 내용을 통달하고 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번 봐주세요. 21번에 답 몇 번? 2번이었습니다. 22번으로 넘어오시죠. 2번은 이제 변경된 문제. 얼마? 가격 탈성이 0.5이다. 가격 탈성 얼마? 0.5이다. 가격이 얼마? 6% 하락하고 소득이 2% 증가할 경우 전체 변화율을 4% 증가했다. 이번에 이걸 준 거지. 그러니까는 수요량을 물어봐야 원래 원칙적인 문제가 맞는데 그 수요량 푸는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문제를 꼬아놓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수요의 뭐라고? 가격 탄력성 얼마인데요? 0.5라고. 얼마? 가격이 얼마? 6%만큼 하락했다. 0.5니까 얼마만큼 상승했어요? 3%만큼 증가했겠죠. 됐죠? 두 번째 뭐였어요? 소득이 2% 증가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우리 뭐 구하는 건데? 요거 구하는 거죠. 맞죠? 얼마? 소득이 2%만큼 증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증가했다. 단 부동산은 무슨 제? 정상제래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다? 여기에 증가했으니까 얘도 증가해야 되겠죠. 전체 증가율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몇 퍼센트? 4%라고 나왔죠. 됐죠? 그러면 3 더하기 얼마야 4가 나와요? 1. 그럼 1%야 되겠네, 여기. 맞죠? 1%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0.5가 되겠네.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 쉬운데 이 문제는 사실은 약간 좀 변형된 문제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것이 원래 정석적인 문제고요. 혹시나 수요량의 변화율을 주면서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요 공식을 써서 요 모양을 잘 잡아주시면 틀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22번에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23번으로 넘어오시죠.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탈성 얼마? 0.629라고 나왔어요. 소득 탈성 얼마?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했다. 오케이. 그럼 뭐 주는 거예요? 또 전체 수량 주는 거죠. 눈치채야지. 어떻게? 또 똑같이 모양 그리시면 됩니다. 뭐라고? 모양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피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탈성 얼마? 0.6이다. 수요의 가격 탈성 얼마라고요? 0.6이라고요. 오피스 가격이 얼마? 5% 상승했다. 맞죠? 0.6이니까 수요량 변화 얼마? 3%.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지. 됐죠?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량이 1% 증가했다. 소득이 변하여 얼마? 소득이 변하여 탈수 좋네요. 수요의 뭐라고? 소득 탈수 얼마? 0.5라고 좋네요. 전체가 변해서 전체가 얼마 변했다? 1% 증가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넣어야 될 값은 마이너스 3%죠.
더하기 얼마여야 마이너스 1이 나와요? 플러스 1이 나와요.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죠. 맞죠? 얼마? 플러스 4%가 돼야 되겠고, 이때 소득의 변화율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 0.5가 나와야 되는 거죠. 몇 프로? 8% 상승하셔야 되겠죠. 맞죠? 8% 얼마? 상승 혹은 증가. 소득이니까 증가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몇 번? 4번. 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탄력성 문제가 나오거든. 항상 요 그림을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수요량의 변화를 가격으로 나눈 값. 수요량의 변화를 소득의 변화율로 나눈 값. 수요량의 변화율을 뭐다? 다른 재화의 가격으로 나눈 값. 이게 다 정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23번에 다음 몇 번? 4번. 이었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또 나왔지? 수요의 임대 탈성 얼마? 0.6이고 소득 탈성 얼마? 0.5이다. 임대료가 10% 상승했습니다. 수요량은 전년보다 4% 증가했습니다. 소득의 변화를 구하라. 여기서 볼게요, 이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뭐 똑같은 거잖아. 0.6. 얼마 변했는데 임대료가 10% 상승했을 때 수요가 얼만큼 감소해야 돼요? 6%만큼 감소하겠지. 됐죠? 두 번째. 뭐 물어본 거예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물어본 거예요. 얼마? 0.5. 맞죠? 어떻게 됩니까? 종전보다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지금. 4%만큼 증가했다고 나왔죠? 맞죠? 그러면은 수요량은, 여기 있는 수요량은 얼만큼 증가해야 돼요? 10%만큼 증가해야 되겠죠? 맞아요, 지금? 10%만큼 양은 증가해야 되죠? 0.5라며 소득은 얼마? 5%만큼, 죄송해요. 5%만큼 20이네요. 죄송해요. 나누기 절반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얼마? 20%가 증가해야 수량이 10% 증가하게 되고, 이게 얼마 난다? 0.5가 나오게 되겠죠. 그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시험 좀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소득의 변화는 얼마다? 20% 증가가 났겠죠.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모양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다른 재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아시겠죠? 항상 분자에는 뭐뭐 온다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온다고. 항상 양 변화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4번에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임대차세 얼마? 3이고 소득세 얼마? 2다. 맞죠? 수요의 임대료 탈선 얼마라고? 3. 수요의 소득 탈선 얼마? 2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임대료가 얼마? 2% 하락했다. 3이니까는 수요량은요 6%만큼 증가하겠지. 맞죠? 그리고 수요량이 전체가 얼마? 10% 증가했다라고 나오네요. 맞죠? 그럼 여기 얼마 나와야 되겠어요? 4% 증가 감소, 증가가 나와야 되겠지. 소득의 변화 얼마? 8% 증가 나와야 되겠죠. 다음, 죄송해요. 2니까, 죄송해요. 8이 아니라 4니까 얼마 나온다? 2% 증가가 나오겠지. 2분의 4가 2니까요. 됐죠? 다음 몇 번? 1번이었던 겁니다. 됐죠? 요거 하나만 조심해 주세요. 저는 모양이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모양이 다 똑같다는 말씀도 강조해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드립니다. 25번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25번 넘어올게요. 교차 탄력성을 구하여라 라고 왔습니다. 가구의 소득이 10%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은 전체 수요가 8% 증가했다. 다세대 주택이 얼마? 수요의 소득성 얼마? 0.5이며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는 무슨 관계? 대체 관계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시죠. 답은 하나 좋네요. 수요의 뭐라고? 소득 탄력성 얼마예요? 0.5겠죠. 근데 소득의 변화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네요. 10% 증가했더니 그러면 0.5니까는 수요량 얼마? 5%만큼 증가하겠죠. 맞죠? 5%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얼마? 5% 상승하였을 때 다세대주택의 전체 수요 얼마? 8%만큼 증가하였다. 맞죠? 그래서 뭐다? 다세대주택의 수요 얼마? 8%가 증가했으나 소득의 증가로 5% 증가했으며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 5%가 상승하게 되는. 그래서 보세요. 잠깐만, 이거 문제 좀, 왜 이러지? 잠시만요. 다세대주택은 8% 증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5% 증가했죠? 그리고 얼마? 8%가 증가해야 되니까는. 위는 얼마 증가해야 돼요? 3%만큼이 증가해야 되겠지. 맞죠? 3%만큼 증가해야 되고, 아파트 가격이 얼마? 5%만큼 상승했죠. 그래서 무슨, 얼마? 0.6이 되는 겁니다. 교차 타선 얼마? 0.6이 돼야 되는 거지. 왜? 아파트 가격이 얼마만큼? 5%만큼 상승할 때 다른 재와 얼마? 다세주택이 3%만큼 상승하게 되는 거니까. 됐죠? 다세주택의 수요는 얼마? 8%만큼 증가하였다라는 겁니다. 26번에 나온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나 구분 정리해 주세요. 됐죠? 그래서 결국 다세주택의 수요량 얼마? 5% 증가. 그리고 전체가 8%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교차 타선은 얼마? 3%만큼 증가하여야 됩니다. 그때 무엇은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다. 교차 타선 얼마? 0.6이 되는 거죠. 됐죠? 말씀을 드립니다. 26번에 몇 번? 5번이었습니다. 27번 넘으시죠.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소타선 얼마? 2고 교차 타선 얼마? 0.5이다. 됐죠? 자, 수요의 소득 타격성이 얼마라고? 2고 수요의 교차 타격성이 얼마? 0.5이다. 소득이 얼마? 2% 증가했습니다. 플러스 2가 나왔으니까는 정상제네요. 양도 당연히 증가해야 되겠네요. 얼마만큼? 4%만큼 증가하겠죠.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종전보다 얼마? 10%만큼 증가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여기 얼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 6% 증가가 나와야 되겠죠. 맞죠? 얼마? 6%만큼 증가하여야 되고 0.5였으니까는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율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 몇 퍼센트? 2%가 되어야 되겠지. 그렇습니다. 수요마다 수요의 교차 타선 얼마? 12%가 돼야 됩니다. 요거 체크. 됐죠? 오피스텔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 12% 증가가 상승이 되겠네요. 가격이니까.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27번에 몇 번?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력성 문제를 싹 다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28번 넘어오시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 한번 보시죠. 1번입니다. 부동산 회복 시장은 빠르다. 회복은 빨라요, 느려요? 느리다. 회복, 후퇴는 뭐다? 빠르다. 자, 그래서 쪼가보세요.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경사, 비대칭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우경사, 우측 경사 심하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대칭, 비대칭, 비대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우경사, 비대칭형이다. 2번,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수단한다. 아니죠. 동일한 주기, 동일한 진폭 아니다. 불규칙, 불명확, 불분명.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 경기가 규칙성이 있다면 거짓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죠? 왜?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고. 이거 데이터 한 50년짜리 분석해가지고 야 2020년도에 올라 사, 2020년 떨어져 팔어. 이게 말대체 안 되잖아. 맞죠? 이게 만약에 규칙적이라면은 집 없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겠지. 이거 한 번만 파악하면 바로 나올 텐데. 그죠? 요즘도 챗GPT 물어보면 바로 나와요. 매년 10년 주기로 올라가고 10년 주기로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은 팔고 10년째 돌아설 때 사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항상 뭐다? 불규칙, 불분명, 불명확입니다. 이거 보면서 되게 당황했었습니다. 처음에. 뭐야? 말하면서. 상향시장이죠? 경기 올라가죠? 맞죠? 경기 좋아지죠? 과거 사례 가격은 경기 올라가죠? 과거 사례 가격은 뭐가 된다? 한선이 된다. 좋습니다. 한선이 됩니다. 허가 신청 건수가 최대가 됩니다.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수단은 하향 회복, 상향 후퇴는 맞는데 안정시장은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뭐다? 몇 국면? 4국면이다.
됐죠? 그 말씀 꼭 드립니다. 안정시장은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국면으로서 어디에 강하다? 불황에 강하다. 불황에 강하다. 아시겠죠? 불황에 강한 시장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1번 다음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2번 넘어오시죠. 경기 변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왔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합니다. 이거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스태그네이션은 경기가 침체되는 거예요. 이거 터지면 큰일 납니다. 경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는 경기가 좋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미약하게 인플레이션이 한 1, 2%대로 계속 경기 상승과 함께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잘 보세요. 큰일 난 거예요. 경기 안 좋죠. 맞죠? 물가가 올라가죠. 들어만 봐도 난리 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큰일 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경기가 좋으려면 뭐라 그럴까? 아주 작은 퍼센트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도 마다 계속 조금씩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아시겠죠? 여기서 만약에 경기 상승, 물가 상승 나오잖아요. 우린 그거를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스태그네이션 말하고 경기는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간다.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아시겠죠? 돈은 안 벌리는데 시장 갔더니 물가는 엄청 비싸다.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큰일 납니다. 자, 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량 및 건축 착공량은 무슨 지표이고 가치가는 지표이고 택지 분양 실적, 건축 허가량, 건설 수송량은 뭐다? 먼저 가는 지표이다. 다음 몇 번?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상향시장이죠. 경기 계속 올라가죠. 파는 사람은 물건을 팔려고 해요? 안 팔려고 해요? 안 팔려고 하겠죠. 거래 시기를 미루리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빨리 사고 싶죠? 왜? 올라가니까. 오늘 사면 내일 올라간대요. 뭐다? 매수자마다 이를 앞당기려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바꿔주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거 두 개 바꾸기. 아시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의 증가는 어디에 해당한다? 계절에 해당하는 계절.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후퇴시장 경기 안 좋죠? 맞죠? 매도인 중시 시장에서 누구로? 매수인 중시로 바뀐다. 경기마다 떨어진다. 상한선이었다가 경기 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이 다음에 몇 번? 2번이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경기 변동은 변동 요인 중 무작위적 변동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우리 코로나 있었던 거 부동산 경기가 엄청 좋았죠. 대표적인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됐죠? 경기 침체 때 코로나가 올 거라는 거 예상했었어요? 예상 못했어요? 예상 못했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코로나 왔었을 때 막 이러는 거야. 거기 계신 분들이 뭐 감기같이 단순히 하고 말겠지 막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발병했었을 때. 그래서 뭐 한 1, 2개월 딱 끝나겠지 싶었는데 웬걸 갑자기 걸리신 분들 막 동선 파악하고 맞죠? 주사 다 맞아야 되고 해가지고 그때 경기가 무작위 변동이 생기겠는데 그 생각했던 거죠. 됐죠? 한번 볼게요. 1번입니다. 대학가에 원룸이 생기고 공실이 줄어들고 방학 동안 원룸이 공실이 늘어난다. 뭐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계절 때문에 바뀌는 거죠. 됐죠? 정부의 담보 인정 비율과 DTI의 규제로 경기가 하강하였다. 정부가 갑자기 툭 끼어든 거죠. 맞죠? 다음 몇 번? 2번이었던 겁니다. 됐죠?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그거 봤잖아. 6억 이상으로 대출이 안 된다. 대표적인 무작위적 변동입니다. 됐죠? 자, 5월을 정점으로 하여 호태기로 접어들었다. 뭐다? 순환 경기가 도는 거네요. 경기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추세가 바뀐 겁니다. 12월에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서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뭐다? 이것도 계절. 12월에 건축 허가량이 왜 줄어든지 아세요? 겨울에 건축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콘크리트를 시공해 놓으면 잘 안 굳는데요. 얼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3번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됐죠? 3번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4번으로 넘어오시죠.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경기 국면도 일반 경기 국면과 같이 회복, 호황, 후퇴, 불황 등의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 몇 개? 4 국면 체크. 몇 국면? 4 국면. 회복, 호황, 후퇴, 불황. 몇 개? 4 국면.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저점이 낮고 정점이 뭐다? 높다. 저점보다 낮고. 됐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은 큰 편이고 경기 주기수난도보다 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후퇴시장이죠. 경기 떨어지네요. 후퇴시장에서는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뭐가 됩니까? 하한선, 상한선. 상한선이 되는 거지. 왜? 경기가 떨어지니까는. 누구 중시? 매수인 중시. 과거 사례 가격마다 상한선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상향 국면입니다. 경기 올라가네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네요. 상향 시장에서는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이 뭐가 된다?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왜? 경기가 올라가니까. 무슨 선? 하한선.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에 나오면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제가 괜히 이거 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하시면 기억이 난다니까. 도자, 하한선. 경기 올라갑니다. 도와요? 도와. 수자. 경기가 떨어집니다. 무슨 선? 상한선. 세월이 수상해. 맞죠? 지금 도와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6억 규제 딱 해버리니까는 세월이 수상해졌잖아, 지금. 맞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틀리지 마세요. 4번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만약에 출제위원이 이번 그 무작위적 변동에 의한 부동산 경기 변동을 느꼈다면 이 문제 내야 됩니다. 왜? 시대의 흐름을 발맞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번 몇 번? 1번이었습니다. 5번으로 넘어오시죠. 경기 변동과 중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하향시장입니다. 경기 떨어지네요. 맞죠? 하향시장 경기 떨어지네요. 종전의 거래 사례 가격이 뭐가 된다? 상한선이 된다. 경기 떨어지니까 무슨 선? 상한선. 상향시장입니다. 경기 좋아지네요. 매도자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거래 성립을 미루려는 반면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앞당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코로나 때 그래서 이게 눈치 싸움이 엄청 치열했어요. 그래서 막 실시간으로 그때 금리가 낮았으니까 실시간으로 막 돈을 더 빌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경기 변동 보면서 맞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중개물건 의뢰 접수와 관련하여 잘라주시고 안정기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각 의뢰와 매입 의뢰의 수집이 둘 다 중요하다. 이 문제 좀 어이가 없지 않나요? 당연한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정기에도. 그래서 그 말씀 드립니다. 4번입니다. 실수요 증가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대요. 맞죠? 집 내놓는 사람이 없다고. 공인중개사는 누구를 확보해야 되겠어요? 매도자를 확보해야 되겠지. 매도자가 누구니까? 공급자니까. 매도자가 누구니까? 공급자니까. 됐죠?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틀린 거였습니다. 5번입니다.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변동폭이 크다. 부동산 경기는 뭐라고? 변동폭이 크다라는 겁니다. 5번이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렇게 두 개 묶어주세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묶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됐죠? 자, 회복 상향 경기 좋아지는 시장이네요. 누가 중요합니까? 매도자 중요합니다. 맞죠? 매수자에서 누구로? 매도자로 바뀐다. 됐죠? 상향시장 누가 중요하다고? 매도자가 중요하다고? 경기 오르네요. 도와요, 안 도와요? 도하. 다음 몇 번? 2번 끝. 맞잖아요. 경기 좋은 거 1번, 2번. 경기 나쁜 거 몇 번? 3번, 4번. 후퇴시장 경기 안 좋네요. 매수자 중시. 상한선, 하한선. 상한선. 세월이 수상해. 됐죠? 안정시장 어디 강하다? 불황에 강한 시장이다. 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일부러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 등을 문제화 시킨 거니까요. 반드시 잘 정리해 주시면 딴 거 다 똑같이 보일 겁니다. 6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7번 넘어오시죠. 자, 거미 비율에 대한 모형의 형태를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경제학에서 이제 거미집 이론은 약간 좀 사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가르치는 이유는 깊게 배울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무슨 형? 수렴형. 맞죠?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 무슨 형? 발산형. 공급의 기울기가 크다. 무슨 형? 수렴형. 수요의 기울기가 크다. 무슨 형? 발산형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발 하셔도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수렴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만 봅시다. 물에 물 탄 듯 수탄수, 공기와 물, 공기수.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요 내용 안고 요거 보시죠. 크기만 꺾으시면 되겠죠. 왼쪽이 크네요. 오른쪽이 크네요. 오른쪽이 크네요. 다 같네요. 됐죠? 요 문제 풀 때 같은 거 먼저 봐야 되겠죠. 같은 무슨 형? 순환형. 됐죠? 한번 나왔잖아 이제. 수탄, 수렴형. 맞죠? 공탄, 발산형. 공기, 수렴형. 다음 몇 번? 1번 끝.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모두가 다 풀립니다. 그게 3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똑같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수탄수. 공기와 물, 공기와 물, 수렴형. 아시겠죠? 수탄수. 물에 물 탄 듯 수렴형. 공기와 물, 수렴형.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렴형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거. 가격이 중심을 찾아간다는 소리거든요. 수렴형이.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7번 몇 번? 1번이었습니다. 8번 넘으시죠. 자,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보지 말고 이렇게 꺽쇠를 이렇게 크기 비교를 먼저 해주세요. 크기 비교를. 뭐라고? 크기 비교를 먼저 해라.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상관있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아시겠죠? 상관없습니다. 뭐다? 공기, 수. 같으니까 순, 수기, 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수탄수. 맞죠? 공기, 수. 맞죠? 공탄발, 수기발 하시면 되겠죠. 수순발이네요. 수순발이네요. 다음 몇 번? 4번 끝. 됐죠? 그러니까 거미줄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되겠죠. 여기에 별표. 여기에 별표. 기역, 니은, 디귿은, 기역, 니은은 꺽쇠로 풀게요. 공탄, 발, 수탄, 수. 뭐 골라라? 수렴형을 골라라.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격이 10% 오를 때 수요량은 12% 감소합니다. 얼마? 1.2. 됐죠? 얼마? 1.2. 두 번째, 가격이 10% 상승할 때 공급량은 15% 증가합니다. 공급량 얼마? 15% 증가합니다. 보통편이 아닌데. 잠시만. 오케이. 보통편이 아니고 이걸로. 이렇게. 얼마? 1.5 이렇게 되겠죠. 1.5 잠깐만요. 이게 터치가 좀 덜 예민해졌네. 잠시만요. 얍. 1. 야이씨.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얼마? 1.5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가 크다? 이렇게 크다. 공탄 발산량이 되겠죠. 됐죠? 왜? 탈선 가지고 물어본 거잖아. 공탄 발 됐죠. 왜? 공급이 크니까. 자, 그럼 볼게요. 기울기 어디가 크다? 왼쪽이 크다. 수기 발 되겠죠. 미음의 별표. 미음의 별표. 자, 거미비론의 어떻게 보면 그냥 끝장 문제, 즉 궁극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이쪽 와보세요. 자, 교수님 혹시나 이렇게 함수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이게 킥이죠. 자, 수요함수입니다. 얼마? P는 200 마이너스 2Q D가 되겠고, 공급입니다. P는 얼마? 100 플러스 4Q S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기울기 어떻게? 귀엽게. Q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Q 앞에 있는 숫자를 무엇으로?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원래 요게 기울기를 통해서 푸는 가장 FM적인 방법입니다. 됐죠? 그럼 보세요. 수요의 기울기는 Q 앞에 있는 숫자 얼마? 2. P 앞에 있는 숫자 얼마? 1. 여기 1이 숨어 있으니까는. 자, 공급의 기울기입니다. Q 앞에 있는 숫자 얼마? 4. P 앞에 있는 숫자 얼마? 1. 그럼 어디가 크다? 공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공기 수 되겠죠. 무슨 형?
수렴령. 그래서 수렴령을 보이는 것은 뭐다? 니은과 미음이다. 몇 개? 2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기에 거미집 이론에서만 쓰는 건데 기울기와 탄력성은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혹시나 P가 구하기 쉽다면 탄 P 푸셔도 된다는 거. 원칙은 기울기로 푸셔야 되는 거고 혹시나 P 값이 더 커서 계산하기가 더 쉬운 경우에는 거미집 이론에 한해서 탄력성은 P를 Q로 나누어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볼게요. 교수님, 그럼 기울기 말고 탄력성 한번 풀어주세요. 자, 수요의 탄력성 풀어볼게요. 자, 얼마? P 합표수 얼마? 1. Q 합표수 얼마? 2. 그럼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죠. 맞죠? 좀 더 믿게요. 자, 교수님, 공급의 탄력성은요? P 합표수 얼마? 1. Q 합표수 얼마? 4. 맞죠? 그럼 보세요. 어디가 크다? 수의 탄력성이 크다. 왜? 얘는 0.59, 얘는 0.25니까. 맞죠? 수탄, 무슨 형? 수. 이렇게 푸셔도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대신에 기울기로 푸는 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85페이지에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제 86페이지 넘어오세요. 요거까지 끝내고 쉴게요. 자, 감정평가사 올해 4월에 나왔던 굉장히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 변동이 나와야 원래 사이클에는 맞아요. 맞는데 간평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거미집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로 간평이랑 공인중개사는 한 몇 문제씩, 적으면 한 2-3문제, 많으면 5-6문제를 서로 주고 받습니다. 여기서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거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크기 비교할게요. 어디가 크다? 오른쪽이 크다. 맞죠? 크기 비교할게요. 어디? 왼쪽이 크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문제가 풀린지 한번 볼까요? 어디가 크다? 공탄, 발산형. 맞죠? 수기, 발산형. 맞죠? 공탄, 발. 수기, 발. 발발이네. 답은 몇 번? 4번 끝. 풀리네요. 됐죠? 발발이다? 답 몇 번? 4번 끝. 그러니까는 그거만 하자 하면 돼. 수탄수, 공탄발, 공기수, 수기발. 이거만 하자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감정평가사 웃긴 소리 하지 마. 이 문제가 제일 쉬웠어요. 아시겠죠?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발산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원래 원칙은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수렴형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수렴형이 가격의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 발산형은 불안정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그 말씀드립니다. 자, 이쪽 오세요. 가격이 얼마? 4%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A 시장 나오고 B 시장 나왔네요. 맞죠? A 시장 나오고 B 시장 나오네요. 소득이란 말 없죠? 두 개 가격 비교하는 거죠? 근데 가격이 떨어졌대요. 수요는 감소했대요. 맞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네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대체제는 뭐? 플러스. 보완제는 뭐? 마이너스. 무슨 제? 대체제가 되겠네요. 다음 몇 번? 4번. 근데 본 시험에서 내가 모의고사, 실전 들어갔을 때 1번, 2번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4번 찍었다면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내 답에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 불안해하는 그들은 둘 다 발산형일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는 수렴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까지 풀어보는 거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10번에 나온 몇 번? 4번이었습니다. 11번으로 넘어오시죠. 자, 동태, 움직이는 형태의 뜻입니다. 정태적 형태가 아니다. 정태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끝.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뭘로 푸는 거였죠? 기울기나 탄력성으로 푸는 거다. 기울기는 어떻게? 귀엽게. 탄력성은 어떻게? 탄, 피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고르셔야 됩니다. A 시장 먼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시장입니다. 자, 수요는 D가 붙어 있죠? 디맨드니까는 수요는 붙어 있습니다. 얼마? 얼마죠? 2P는 500 마이너스 QD가 붙어 있습니다. 공급은 얼마입니까? 3P는 400 플러스 4QS입니다. 맞죠? 300이네요. 300이네요. 왜 얘기를 안 해줘요? 틀렸는데. 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책에 안 나와 있어. 자, 이거 지금 P를 올릴까요? Q를 올릴까요? 뭐가 편해요? 뭐를 올려서 계산하면 더 편할까요?
그거 고민해 보시라고. 수요는 얼마? 2P는 500-QD였고 3P는 300 플러스 4Q였었습니다. 무엇을 분자에 올리면 크기 비교하기가 더 쉬울까요? P 올릴까요? 그럼 P를 올린다는 것은 탄력성을 구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럼 이쪽 오세요. 자, 수탄. 수요 탄성입니다. P 올릴게요 얼마? 2. Q 얼마? 1. 됐죠? 공탄. P 올릴게요 얼마? 3. Q 내릴게요 얼마? 4. 어디가 크다? 수요가 크다. 수탄, 수렴량이 되겠네요. 됐죠 지금? 뭐다? 수렴량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B쌍입니다. 자, B는 얼마? 수요가 얼마가 나왔어요? P는 얼마? 400 마이너스 3QD가 되고 공급은요? 이 P는 100 플러스 4Q 4QS잖아. QS 아니야? 4QS잖아. 맞죠? 자, 이쪽 오세요. 자, 이번엔 뭐 올릴까요? 이번엔 뭐 올릴까요? Q를 올리면 편하지 않을까요? 왜? P 값이 더 작잖아. Q랑 비교하면. 그럼 볼게요. 수요의 기울기. 다시 풀어드릴까요? 수요의 뭐라고? 기울기. 수요의 뭐라고?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 Q가 올라가죠? 3, 1. 공급의 기울기. 역시 Q가 올라가죠? 얼마? 4, 2. 어디가 크다? 기울기가 크다. 수기. 무슨 형? 발산형. 됐죠? 수기 뭐? 발산형. 자, 다음 C형입니다. C형은 얼마? 수요는 잘 안 보여 여기서. 4QD는 얼마? 100 마이너스 4P. 공급은요? E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 됐죠? 이번에 뭐 올릴까요? Q 올릴까요? Q가 편하네요. 그렇죠? 자, Q 올려봅시다. 자, 그럼 Q를 올린다는 것은 기울기를 쓴다는 얘기니까는 역시 이걸로 수기. 수요 기울기 얼마? 4를 뭘로? 4로 나눈다. 1이 되겠네요. 맞죠? 공급의 기울기입니다. Q 얼마? 2. P 얼마? 1. 이쪽이 크네요. 공기? 무슨 형? 공기가 물이잖아. 공기가 물. 무슨 형? 수렴형. 됐죠? 됐죠? 그럼 마지막 D입니다. 자, 수요 얼마가 나오죠? EQD는 얼마? 500 마이너스 2P가 되고 공급은 얼마? 3QS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6P가 됩니다. 이번에 뭐 올릴까요? P 올리는 것이 편하겠네요. 역시 좋습니다. 수탄입니다. P 올라가면 되겠네요. P 얼마? 2. Q 얼마? 2. 잠깐만. 공탄이네요. P 얼마? 6. P 얼마 6. Q 얼마? 3. 어디가 크다? 오른쪽이 크네요. 공탄 무슨 형? 발산형. 됐죠? 답은 뭐다? 이런 수발. 됐죠? 수발. 그래서 제가 수발을 이 문제 보고 만든 겁니다. 옛날에. 이 기출문제 지문이거든요. 아시겠죠? 무슨 답은 몇 번? 수발. 모발 아니고 수발이었습니다. 87페이지까지 풀었고요. 한 문제 더 남았네. 12번 넘어오세요. 끝냅시다. 또 열받게 하네. 자, 이쪽 봅시다. 잠깐만. 센스를 한번 물어봅시다. 수요, 공급. Q가 1이니까 P만 올리면 되겠죠? 탈선 풀면 되네요. 됐죠? 3분의 1이 커요? 5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크죠? 수탄, 수렴량. 됐어요, 지금? 오케이? 예. Q는 필요 없으니까. 자, 이제 없어요, 또. 이번에 Q도 또 1이네? 또 P만 올리면 되겠네? 맞죠? 얘는 뭐다? 수요고, 얘는 공급이고. 2분의 1이 커요? 4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이거 0.5라고. 이거 얼마? 0.25라고. 이건 아니잖아요. 어디가 크다? 수가 크다. 맞죠? 수탄, 수렴령. 수수 나왔던 거. 다음 몇 번? 1번 끝. 됐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기 답에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아시겠죠? 자, 뒤도 풀어드릴게요. 공. 이것도 P만 따지면 되겠네요. 어디가 크다? 이쪽이 크다. P가 올라가니까는 뭐가 된다? 수탄, 수렴령이 되겠지. 됐죠? 이번 얘도 Q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어디가 크다? 이번 이쪽이 크네요. 맞죠? 탈성, 공탄,
발산력. 그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공부가 많이 되면 자기 답에 확신이 있어요. 근데 공부가 덜 되면 답을 풀어놓고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론 까다로웠습니다. 문제 복습 잘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시장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